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336-260번입니다. 뉴스랑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수급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사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와 CTS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부분이고 회원들을 관리해 드리는 부분이지, 카톡으로 따로 저희 얼굴 내밀고 카톡으로 따로 1대1 상담을 하거나 1대1 리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저희 허브경제TV가 아니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빅히트랑 두산 퓨얼셀이 편입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두산 자구안 마무리 단계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중공업과 두산중공업, 두산 퓨얼셀 친환경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무산 증여를 이행함으로써 중공업과 퓨얼셀의 친환경 사업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뉴스라든지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산은 특수 관계인들의 보유 중이던 두산 퓨얼셀 보통중 지분 23%를 이날 두산 중공업에 무산 증여를 했어요. 약 6천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두산 중공업이 돈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다음 달 진행하는 1조 1700억 정도의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재무 구조가 한층 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부 수중을 통해서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과 퓨얼셀의 사업 시너지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산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미래 먹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다 무게 중심축을 이쪽으로 조금씩 이전시키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그룹 역시 지금 두산 퓨얼셀과 두산 중공업은 뭐겠어요? 얘도 풍력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하는 회사를 선두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치고 나가겠다, 이 계산인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어디냐면은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중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진행을 할게요. 답보된 성장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라는 주제로 정부가 2040년 수소 연료전지 설치 목표를 8GW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0.6GW이기 때문에 약 12배에서 13배 정도 더 향상이 된 부분이겠죠. 더 목표치를 높인 거죠. 자, 그렇다면 2022년부터 발전 회사들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할 예정이에요. 또 심지어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의 답보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소 업체들 주가 레이팅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도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하는 수소 업체들 중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는 없어요. 아직은 수소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산 퓨얼셀은 비교 업체들 중에 매출액이 두 번째로 크고요.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 발전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것을 감안하면은 비교 업체들 대비 할인받고 있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즉 할인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밑에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일단 설비 능력을 7배로 확대를 할 거래요.
자, 동사의 연료전지 제조 능력은 63MW입니다. 2021년 말에 260MW로 1차 증설을 할 거고요. 25년까지 450MW로 2차 증설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국내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성장과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소 발전. 의무제도 도입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 발전을 따로 분리해서 일정 비율만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국내 수소 발전 목표치는 2040년 기준 누적으로 8GW예요. 따라서 향후 20년간 매년 370MW 신규 설치가 예상이 되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약 70% 이상의 두산 퓨얼셀 기존의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향후 20년간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한다, 절대 강제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간 약 259MW를 신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약 2조 6천억 원의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단순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향후 2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수소를 대비해 가지고 이 수소 의무제도 도입으로 많은 회사들이 아마 이 시장에 뛰어들기도 시작할 거고요. 연구를 할 거고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점유율 70%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두주자로 지금 70% 이상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라고 되는 이 선두주자로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그린 수소 프로젝트 급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소 산업 전반이 지속 가능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분기부터 해외에서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올해 EU가 그린 수소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발표된 그린 수소 프로젝트는 약 50여 개에 달하고요. 약 9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 수소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함축되어 있는 미래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의 70%를, 물론 이게 전 세계적인 시장은 아니고 국내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어차피 국내 시장이 좁다라고 하면 결국은 해외로 나가게 될 부분이니까 이건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70% 거의 독과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 순식간에 점유율을 다른 회사에 이제 막 개발하기 시작한 이런 회사에 왕창 뺏길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두산 퓨얼셀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말씀드렸던 게 꿈의 크기입니다. 꿈의 크기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들, 이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 때문에 이 두산 퓨얼셀이 갖고 있는 꿈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중공업까지 같이 손을 잡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가 이렇게 더 커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라든지 뉴스가 간단하게 나와서 이 부분은 체크해 봤고요. 흐름을 봤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전에도 한번 찍어 드렸었는데, 요 내용들, 요 부분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변곡점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양봉 이후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영역대를 한번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영역대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이미 여기에서 들어갔던 어디에서 들어갔던 주가를 갖고 있는 주주님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영역대에서는 일단 1차적인 대응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수별 악재, 그러니까 시장 경제 악재로 인해서 종목은 악재가 없는데
시장 경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뜬금없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자리다. 그냥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나왔습니다. 양봉으로 나오면서 약 3% 정도가 나왔는데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라고 하면은 외인 들어왔고요. 투신 들어왔고요. 연기금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은 종목은 웬만하면 이런 양봉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투신과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 기관들의 물량보다는 외국인의 물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두산 퓨얼세 같은 경우는 외인 물량을 우선적으로 보고 기관 물량을 2차적으로 보는데, 이 기관 물량 중 투신과 연기금 물량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연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한 달 동안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들이 언제 나가는가, 그것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물량이 나갈 때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가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 거냐, 그 부분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두산 퓨얼스의 수급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봉에서도 21선 눌림 정상적으로 주고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면서 양봉으로 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향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이 두산 퓨얼셀은 두산중공업과 이제 손을 잡고 꿈의 크기를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늘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리포트도 있었고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잠시 확인을 해봤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뭐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리뉴얼 됐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놀러 오셔서 카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혜택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 1기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2기는 지금 진행 중이고 3기는 조만간에 모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피 트레이딩이 궁금하다, 이 3기에 참여하고 싶다, 언제든지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